LG에너지솔루션도 머스크의 손을 잡고 화성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 넘게 빠지는 와중에 LG에너지솔루션은 4% 넘게 상승했는데요. 장중에는 7%도 넘게 올랐는데 바로 머스크의 우주기업이죠. 스페이스X 우주선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한다는 소식이 어제부터 들리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반등한 건데요. 사실 이미 스페이스X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쓰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크게 오른 건지, 앞으로 이게 더 오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깊이 있는 경제, 금융 소식을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LG에너지솔루션 요즘 분위기 정말 좋죠? 지난달 초에 4대 중장기 비전을 발표한 이후로 벤츠랑 8조 원 되는 계약을 맺은 걸 시작으로 포드랑도 14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최근에는 리비안과 8조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것만 해도 거의 30조 원인데, 이게 또 중요했던 이유는 46 시리즈 고전화 미드니켈 배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위에 보이는 르노랑 맺은 LFP 배터리는 쉽게 말해 조금 저렴한 가성비 배터리인데, 이건 중국이 너무 잘하니까 맛대응 차원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배터리 업체들은 바로 이런 46 시리즈 NCM 3원계 배터리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페이스X랑 무슨 상관이 있냐? 요즘 배터리 회사들이 힘든 게 전기차용 배터리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비전을 발표할 때도 김동명 사장이 계속해서 외친 게 다각화였거든요. 고객도 다각화하겠다. 제품도 다각화하겠다. 그리고 전기차 말고 다른 곳에도 우리가 배터리 넣겠다 했는데, 우주선에 배터리가 들어간다 하니까 거기에서 시장이 반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요즘 머스크는 스치기만 해도 주가가 팍팍 오르는 사람인데, 요즘 본업인 전기차가 어려우니까 이빨 대신 잇몸으로 하겠다. 전기차 대신 우주선으로 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주선 이거 쏴봐야 1년에 얼마나 쏘겠어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비하면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을 텐데, 그리고 사실 이번에 좀 화제가 돼서 그렇지 스페이스X는 원래도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머스크는 계약할 때만큼은 엄청 집요하고 타이트한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이나 소재 업체들이 생각보다 테슬라랑 이익이 크지 않다 그래요. 이게 머스크가 소위 엄청 짜게 줘서 전문 용어로 가격 후려치기를 하니까 그런 건데, 스페이스X 우주선에 들어간다고 얼마나 이게 마진이 많이 남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스페이스X가 LG에너지솔루션에는 엄청 협조적이긴 하다 하는데, 계약 내용을 우리가 보진 못하니까 사실 자세히 알긴 어렵죠. 오히려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이 테슬라 전기차와 스페이스X의 우주선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배터리를 넣는다는 걸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일단 긍정적인 소식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SNE 리서치라는 전기차 배터리 전문 리서치 기관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3분기까지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중국의 CATL이 36.7%로 압도적 1위고, 또 중국의 BYD가 16.4%로 2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LG에너지솔루션이 따라가고 있는데 12.1%, 이게 작년에 14.3%보다도 줄어든 수치인데요.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보면 CATL이 26.3%, LG에너지솔루션이 25.8%로 접전입니다. BYD는 거의 중국 몰빵이라서 4%밖에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머스크가 킹메이커 역할을 했으니까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LG에너지솔루션이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물론 그랬으면 좋긴 한데, 트럼프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이 사람들 둘 다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아무리 중국이랑 으르렁대도 막상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됩니다.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고 또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비슷한데요. 디스플레이는 OLED에선 아직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잘 버티고 있지만 LCD는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갔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최근에 중국의 CXMT가 이 레거시 메모리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잘 버티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잘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마이크론이 3등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디스플레이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줄 명분이 없었던 것에 비해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마이크론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같이 미국의 보호를 얼떨결에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배터리 산업을 보면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배터리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 세 개 회사랑 중국의 CATL, BYD 두 개 회사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이 한 개 회사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 회사가 보이질 않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내민 손 이번엔 잡더라도 항상 뒤통수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과 기업이 디스플레이에서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